안녕하십니까. 뉴스캔 뉴스 임유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관한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비대위 대변인은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재호 의원 공천 확정에 대해 계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 특정 계파를 학살하거나 배제하거나 해서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좋은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에 대한 소식입니다. 황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1차 공천 명단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박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아주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진정 국민만 바라보겠다면 먼저 군사정권 시절 총으로 위협해 빼앗은 정수장학회를 국민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박 위원장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했지만 지난 4년간 국정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현 씨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현 씨의 해외 부동산 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이번 수사가 올해 총선과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고 검찰의 선거 개입을 강력 성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지 3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직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기획 표적 수사를 기도하는 건 인면수심의 작태라며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구시대적 정치 공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논란은 한동안 끊이지 않았는데 과연 야권의 반발이 정현 씨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한 김황식 예비후보에 관한 소식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의 공천을 신청한 김황식 예비후보자는 28일 뉴스캔 SNSTV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지난 200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하남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김 후보는 이후 하남시장에 재직하면서 지하철 5호선을 유치하는 등 하남시 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김 후보는 88올림픽이 끝난 이후 조정경기장이 사행심을 일으키는 경정장으로 바뀌었다며 하남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열악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하남시 재산으로 환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자는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하남 캠퍼스 유치,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청년 일자리 창출부 신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남편 김재우 판사에 관한 소식입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제기했던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고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가 청탁 여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꼼수의 진행을 맡고 있는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지난 28일 업로드된 봉주 7회에서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부천지검의 박은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고소 청탁 여부를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24일 방송분에서 2004년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했던 누리꾼에 대해 기소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나 의원이 일본 자위대 창립 행사장에 참가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관련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나꼼수팀은 이에 대해 나 의원 측의 수사가 지지부진해지자 판사인 나 의원의 남편이 김모 씨에 대한 기소를 청탁했다고 기소 청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송을 접한 현재 누리꾼들은 현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양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부천지검 박 검사를 지켜야 한다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부가 등록금 인하를 적극 독려한 가운데 전국 4년제 대학들의 올해 평균 등록금이 지난해보다 4.5% 정도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간 등록금이 800만 원 이상인 대학이 지난해보다 적어지긴 했지만 24곳이나 됐고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한 곳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집 인원이 많고 등록금도 비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대형대학 상당수는 인하율이 3% 아래로 등록금을 소폭 줄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계에 관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채용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건설취업 혼잡에 따르면 삼성 에버랜드, 삼성물산 건설부문, 경동건설, 대형공영,
GS건설에서 신입 및 경력 사원을 채용 중입니다. 이 밖에도 대보그룹, 벽산건설, 대방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대기업 건설 관련 공기업 및 중견 건설업체들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카드 수수료에 관한 소식입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법 개정에 반발해 카드업계가 수정 입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융당국도 시장경제 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카드업계 일부에선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까지 마치고 수정 입법이 안 되면 헌법 소원을 준비한다지만 대다수 카드사들은 아직 추이를 지켜볼 뿐 구체적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3월 신학기와 함께 찾아올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소식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월 초에 봄철 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각각 학교와 학생들에게 보건교육과 함께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주의 대상에는 감염병은 수인성 감염병 및 감기, 수두, 뇌막염, 결막염, 폐렴,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기나 수두 등 감염병에 대해 3월부터 신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국내 경량급 최강자 김진혁 선수가 충남 아산 시민체육관에서 펼쳐질 시즌 8번째 토네이도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세연 토네이도 대표는 김 선수의 상대 선수로 총 전적 16전 14승 2패 진수웅 선수가 최종 낙점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